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정말 좀 담대한 구상이 담긴 자료들을 청취자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나열된 정책 보고서가 아니고요. 지난 200년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뭐랄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려는 시도인데요. 그렇죠. 이 청사진이 왜 지금 필요한지, 또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상이 등장한 배경부터 짚어보면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아, 배경이요? 네. 현대 정치는 대부분 5년이라는 짧은 임기에 갇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이나 저출산, 기후 위기처럼 당장은 임기가 없지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장기 과제들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거든요. 그렇죠. 표가 안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볼 잔료들은 바로 그 단기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기주의의 덫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5년마다 모든 게 리셋되는 느낌이니까요. 네, 그런데 왜 하필 100년이라는 이렇게 긴 시간을 설정한 걸까요? 그 근거를 자료에서는 어디서 찾고 있나요? 놀랍게도 그 답을 200년 전 과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200년 전이요? 네, 1825년, 1925년, 그리고 현재 2025년 이 세 시점을 비교하면서 왜 장기적인 설계도가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흥미롭네요. 먼저 1825년, 순조 25년의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도 정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안동김 씨. 맞습니다. 안동 김씨 같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사유화했죠. 내부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이라는 극심한 부패로 백성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서양이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지배층은 이걸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고요. 결국 100년 뒤인 1925년에는 국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지점은 나라를 되찾으려던 독립운동 세력마저 좌우 이념 대립으로 분열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통일된 건국강령 하나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신념은 투철했지만 해방 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더 큰 그림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한 거죠. 네네. 이 자료들은 바로 이 분열이 해방 후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듣고 보니 200년 전에는 외부 변화에 눈 감았고 100년 전에는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경고하는 건 과거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5년 임기 정부의 단기 성과주의는 200년 전 세도 정치의 근시안적인 모습과 닮아 있고요. 아, 극심한 진영 논리와 세대 갈등은 100년 전 독립운동 진영의 분열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까지 밀려오고 있고요. 정말 그렇네요. 결국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건 지난 200년간 우리의 실패가 리더 한두 명의 실책이 아니라 아예 미래를 설계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아주 구조적인 진단인 셈입니다.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 정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제안하는 그 미래의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실인가요? 이 설계도의 가장 깊은 기반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3대 핵심 가치라는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3대 핵심 가치요? 첫째는 자유와 공정 기반의 인간 존엄성입니다. 국가 목표보다 개인의 삶과 행복이 우선한다는 대원칙이죠. 네. 둘째는 지속 가능한 국토와 미래 환경. 국토와 환경을 단순한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신탁 재산으로 규정하고요. 아, 신탁 재산. 마지막은 개방성과 평화 지향의 세계 시민 연대. 우리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공동체에 기여하는 등불 같은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가치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자칫하면 그냥 좋은 말의 나열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가치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공정은 단순히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요. 결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까지 헌법적 의무로 명시하자고 제안합니다. 와,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그렇죠. 또 환경 가치는 경제개발 논리보다 상위에 두는 사실상 헌정적 방어벽을 세우자는 아주 강력한 제안이죠. 일부 자료에서는 여기에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적 실현과 세대 간 공평한 경제정의를 추가해서 4대 가치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 가치들을 바탕으로 그려진 2125년, 10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정말 파격적이더군요. 네,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해서 주 3일 노동이 일반화되고 기본소득으로 빈곤이 사라진 사회. 그렇죠. 양자 인터넷과 메타버스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는 모습. 심지어 남북한의 경제문화 통합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연합을 주도하는 리더 국가가 된다는 그림까지요. 솔직히 SF 영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떤 질문이요? 그래서 이 좋은 그림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데? 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종이 위에만 머무른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비전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죠. 하지만 5년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정치 현실 속에서 이 거대한 구상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들은 그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주 구체적인 3중 안전장치를 제안합니다. 이 설계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중 안전장치? 첫 번째는 미래헌정위원회, FCC라는 초월적 감독기구입니다. 잠깐만요. 초월적 감독 기구라니요.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가 모든 법률과 정책을 감독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건데 굉장히 논쟁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도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합니다. 네. 기존의 FCC는 법을 직접 만드는 입법기구가 아니라요.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법률과 정책이 앞서 말한 100년 비전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의하고 권고하는 일종의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헌법재판소요? 네,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가의 장기 비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는 브레이크 장치라는 거죠. 일종의 미래를 위한 브레이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뭔가요? 독립적인 재원, 미래기금입니다. Future Generations Fund라고도 하는데요. 미래기금. 탄소 배출세나 부동산 개발이 공유 특별세 같은 새로운 세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핵심은 이 기금이 정부 일반 예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아, 정권이 바뀌어도 네, 정권이 바뀌어도 누구도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구상입니다. 돈줄까지 독립시키는 거군요. 마지막 장치는 뭔가요? 법적 기반인 불변성 특별법입니다. 불변성 특별법. 네, 이 청사진의 핵심 가치를 바꾸려면 단순한 국회 의결이 아니라 국민투표나 헌법재판소 심사와 같은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 우와. 사실상 한 번 합의된 국고의 100년대계는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위원회, 기금, 특별법까지 정말 단단한 제도적 갑옷을 입히자는 거네요. 그렇죠. 외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미래를 선언하는 주도적 외교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제안입니다. 완성된 100년 청사진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주변 4강 정상에게 우리가 먼저 공식적으로 전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요? 네, 우리는 앞으로 100년간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와, 이건 우리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정하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미국에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 공유를, 중국에는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이라는 맞춤형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제안하는 식이죠. 굉장히 주도적인 발상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원회나 기금, 외교 전략 같은 것들은 전부 거시적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대한 계획에 평범한 국민들이 과연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계도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 앞서 말한 위원회나 기금이 국가라는 시스템의 하드웨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민들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느끼면 실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감성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까지 설계에 포함시킨 거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소프트웨어는 대체 뭔가요? 대한민국 100년 미래보고서 국민 앱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국민 앱이요? 네, 그리고 이 앱 안에는 정말 기발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 비전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국가 정책을 게임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사실 정책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렵고 지루하게만 생각하는데 이걸 심시티처럼 접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가상의 정책, 예를 들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투표를 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가상 투자를 하면 그 결정이 50년 후 국가의 번용지수나 환경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재밌겠네요. 그렇죠. 복잡한 국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게임처럼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안목을 기르는 뭐랄까 시민 교육의 장이 되는 거죠. 정말 기발하네요. 정책 교육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 또 어떤 기능이 있나요? 100년 타임캡슐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타임캡슐이요? 네, 사용자들이 100년 뒤인 2125년의 후손들에게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 이런 노력을 했단다 하고요. 아, 이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단순히 차가운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의 유산임을 감성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건 정말 감성적인 접근이네요. 현재와 미래를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다리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대체 역사 시뮬레이션도 있던데요. 아, 그것도 있었죠. 만약 1825년 세도 정치가 실학자를 등용했다면 혹은 1925년 독립운동 진영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아, what if? 네, 맞아요. 과거의 분기점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체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앱은 거대한 국가 비전을 모든 국민이 직접 만지고 느끼고 참여하게 만드는 핵심 통로인 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100년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거대한 청사진을 깊이 들여다봤네요. 네, 200년의 뼈아픈 역사적 성찰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미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이를 현실로 만들 제도적 하드웨어와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치밀하고 방대한 구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최근 러시아의 한 저명한 사상가가 꿈이 없으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네, 단순히 기술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국가적 이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00년 미래 보고서는 그저 잘 짜인 정책 로드맵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잊고 지냈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새로운 꿈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